그리시면서 처음부터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블록이거든요. 블록도 그냥 일반 블록이 있고 동적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나사를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나사가 뭐 M3이라고 하더라도 길이가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이 동적 블록을 쓰지 않으면 그 3mm짜리 나사만 하더라도 이 길이가 각각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걸 찾는 것도 어려워지고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동적 블록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블록에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라는 블록 하나를 이용해서 뭐 M3에서부터 100mm가 넘는 나사까지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길이도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동적 블록은 안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토캐드 이외에 다른 시스템에서 뭔가 작업이 되게 되면 이 속성 값들이 다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꼭 그 동적 블록을 활용을 하실 때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좋고, 지금 그 최신 버전의 캐드는 오토캐드 이외에 그 전용 툴셋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툴셋에는 오토캐드 미케니칼, 오토캐드 일렉트리칼, 뭐 오토캐드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다 전용 캐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드를 활용을 하시면 그 안에 그 오토캐드에는 없는 그 분야에 맞는 전용 라이브러리들이 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동적 블록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토캐드 쓰시면서 굉장히 블록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블록에 속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블록이라고도 하고 동적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캐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블록 안에 다양한 속성 값들을 집어넣어서 블록은 하나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의 블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3번 눌러서 도구 팔레트라는 걸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도구 팔레트에 이제 기계 쪽 탭을 보니까 이제 미리 작성된 뭐 미터법, 육각, 너트, 볼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번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적 블록으로 작성된 블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너트를 이제 한번 삽입을 해서 이 너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이 나오고, 이걸 선택을 하면 뭐 M8로 되어 있지만 M12로 선택을 하면 바뀌고, M5로 선택을 바뀌고, 뭐 이렇게 블록에 속성 값을 넣어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게 동적 블록, 다이나믹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제가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매개 변수, 동작, 뭐 이렇게 지금 속성 값들이 이 블록 안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이 된 거고, 오토캐드 데이터를 이제 유사 캐드 데이터와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에 블록이 작성이 된 속성 값들이 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속성 값을 가진 다이나믹 블록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캐드만 활용을 해서 이제 쓰시는 게 좋고, 제가 이 오른쪽에 그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리를 조절할 수 있는 블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그 편집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매개 변수 쪽이 있고 동작 쪽이 있거든요. 우선 매개 변수에서 그 길이 값에 대한 이제 거리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그 반대편 다리에도 거리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니까 동작 쪽에 가서 축척 동작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축척 선택해서 매개 변수 선택하고 어떤 객체를 신축할 건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축척 선택한 다음에 매개 변수 선택하고 객체를 선택해서 지금 이제 다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속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블록을
선택을 하면 아까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 끝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곳까지 늘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그 서로 다른 블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블록을 그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고 별도로 또 블록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블록을 이용을 하시면 똑같은 블록이라도 속성을 가진 다양한 블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토캐드에는 탑재된 다이나믹 블록들은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 나사, 베어링, 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토캐드 멤버십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툴셋들을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토캐드에 포함된 툴셋은 이제 아키텍처, 일렉트리컬, 미케니컬, MEP, 맵3D, 플랜트 3D, 레스터 디자인 이렇게 총 7가지 툴셋을 추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미케니컬 툴셋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토캐드 미케니컬 화면으로 전환을 했고 기본적인 그 명령들은 오토캐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세 정보나 이런 구성 쪽을 가보시면은 오토캐드에는 없는 기계 설계에 특화된 기능들이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숨기기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숨기기 상태 선택을 하고 앞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은선이 그려져요. 뒤쪽에 있는 객체가 이동이 되면 이 은선도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툴셋을 활용을 하시면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용한 기능들을 추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툴셋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이 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사를 하나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삽입을 해볼게요.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나사도 육각머리, 소켓머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래서 육각머리 형태의 KSB1002라는 이제 나사를 한번 선택을 해서 정면도로 나타낼지, 측면도로 나타낼지, 평면도로 나타낼지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우선 삽입점을 지정을 해주고 회전 각도는 0도니까 엔터를 하면 이렇게 그 다양한 KS 규격에 맞는 나사 규격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마침 선택하시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게 나사가 몇 밀인지에 따라서 이 길이 값이 또 다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이로 하실 건지 이렇게 길이까지 적용을 해서 그 블록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활용을 하시면 동적 블록을 활용하셔서 우리 회사에 맞는 블록들을 추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블록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규격화되어 있는 블록들은 만드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각각 분야에 맞는 전용 툴셋을 활용을 하시면 이미 라이브러리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